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화요일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취임 12일 만에 첫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쯤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했습니다. 1박 3일의 강행군인 만큼 도착 직후 곧바로 정상회담 일정에 돌입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도 진행했습니다. 먼저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기자간담회는 G7 참석 출국길 전용기 안에서 이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행 전용기에 몸을 실은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예정에 없었던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20분가량 이어진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취재진들의 질문을 자유롭게 받았는데 취임 12일 만에 G7 참석을 결정한 건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회복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신속하게 정상화됐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앞으로는 우리가 국제사회가 협력할 분야가 상당히 많은데 대한민국이 잠시 후퇴하기는 했지만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5대 군사 강국, 또 문화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만큼 세계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영토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적으로도 영토 확장이 되겠지만 내용으로도 보면 문화산업이라든지 또 새로운 산업 영역의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성사 가능성이 높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는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한 상황에 놓인 것이 아니라며 한미 양측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서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것 중요한 과제일 것이고, 우리 기업인들도 뭐 다른 나라와 동일한 조건이라면 어차피 똑같은 경쟁인데 해볼 만하지 않냐. 이 대통령은 국내 현안에 대해서도 답했습니다. 추경과 관련해 민생지원금 지급은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을 모두 생각해야 한다며 전 국민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의혹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물었더니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의혹에 불과하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임 첫 기자간담회로 G7 일정을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부터 12.3 내란으로 끊겼던 정상외교 복원에 나섭니다. 캐나다 캘거리에서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자, 그럼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 현지 연결해서 취재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상빈 기자, 일정이 지금 되게 촉박한데 이 대통령이 지금 다른 나라들하고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은 약 2시간여 전쯤 이곳 캘거리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전해드린 대로 기내에서는 출입기자단과 함께 간담회를 진행했고 지금 현지 시각이 오후 3시를 지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곧바로 정상회담 일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캘거리에 도착한 당일 곧바로 G7 회의 초청국들과의 양자회담을 예고했는데요. 통상 외교적 문제와 경호상의 이유로 회담을 마치고 난 뒤에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만큼 아직까지는 회담 시각이나 상대 국가가 정확히 확인되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뒤 정상 간의 통화를 나눴던 호주를 비롯해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크라이나 정상들과의 양자회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저녁 시간에는 캐나다 엘버타주 주지사와 환영 리셉션, 그리고 캐나다 총독이 주재하는 공식 만찬에 김의겸 여사와 함께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사실 이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일본 이시바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했느냐가 가장 관심사인데 아직 일정이 나오진 않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주요국 정상들과의 만남은 하루 뒤 G7 정상회의 장소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G7 정상들과 초청국 정상들이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함께 오찬을 겸한 확대 세션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일정 전후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 등 주요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서 두 정상과의 회담 일정에 대해 다자회의 특성상 가변성이 많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는데요. 일정이 확정되는 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찬 겸 확대 세션에서 에너지를 주제로 두 차례 발언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AI 에너지 연계를 주제로 한국의 역할과 노력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주요 정상들과의 연쇄회담에 이어서 두 차례 공식 연설까지 만 이틀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일정을 소화할 예정인데 이 대통령은 이번 G7 회의 참석으로 12.3 비상기험 이후 공백 상태였던 정상외교 복원을 알리는 등 산적한 외교 현안을 풀어나가는 과제도 짊어지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캐나다 캘거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인수위 역할을 하면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어제 출범했습니다. 속도감 있는 업무 처리와 함께 정부 조직 개편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박수. 이재명 정부 5년 국정과제를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총 60일, 최장 80일까지 문을 여는데 사회 경제, 외교안보, 정치행정, 기획 등 7개 분과에서 55명의 기획위원을 두면서 문재인 정부 때보다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첫 회의에서부터 빠르고 실수 없는 업무를 당부했습니다. 뚜껑 없이 달리는 열차처럼 되어버린 이런 상황이라고 저야 여러분들한테 월화수 금금금을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은 분과는 그렇게 하십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는 업무 혼선이 생기면 안 된다면서 회의 내용을 언론에 알리지 말라는 당부도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한 뒤 재정 계획을 재추계하고 필요하다면 법안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인데 무엇보다 속도감 있는 조직 개편이 목표입니다.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조직 개편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여당이 권한을 분산하겠다고 공표해온 기획재정부나 검찰 등의 개혁 방향을 확정짓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할하자고 주장해온 민주당 오기형 의원, 금융위원회 해체론자인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 등이 모인 경제 1분과에서 기재부 개혁 방향이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이문정 검사가 전문위원으로 참여한 정치행정분과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집니다. 별도로 조직 개편에 대한 TF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기조에 발맞춰 빠르게 효율적으로 성과를 내자는 분위기입니다. 앉아서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찾아가 확인하겠다며 분과별로 세종 정부청사에 내려가 사흘간 보고도 받을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2차 추경이 임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추경안을 이번 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는데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취약계층에겐 추가로 더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두 차례 나눠서 소득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15만 원씩 지급되는데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정에는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는 40만 원을 선별 지급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1, 2차 지급액을 합하면 결국 소득 상위 10%의 국민은 총 15만 원을 받고 그 외 대다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 계층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당은 전국민 보편적 지원을 주장했고 기재부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선별 지원을 선호했는데 정부와 대통령실은 두 의견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과제로 남았지만 취약층을 지원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됩니다. MBC와 만난 자영업자는 작년 겨울 계엄 이후 너무 힘들었다며 환영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지난 2월 말에 접게 됐어요. 1인 25만 원 지원하는 게 돈 25만 원의 가치를 떠나서 소비 진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차 추경의 규모는 20조 원 정도로 민생회복 지원금이 13조 이상,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일부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대통령실은 추경 사업에서 확실한 효과가 나오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 안건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